네, 오늘의 테마주 교촌 F&B입니다. 이렇게 또 화면만 보기만 해도 참 배가 고픕니다. 우리 치느님이라고 할 정도로 치킨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. 일단 선정 이유부터 들어볼까요? 어떤 이유가 되죠? 네, 아무래도 저도 마찬가지로 좀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기 네. 때문에 이번 또 상당히 참 반가웠습니다. 교촌 F&B가 어제 상장 소식이 들려왔었죠. 전일 상장 이후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이거래 연소 좀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가격대가 공모가 대비해서 2배가량 좀 위에서 이제 거래 중위로 좀 보고 있는데요. 일단 교촌 F&B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교촌 치킨이라고도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매출 1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교촌 F&B가 왜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은 바로 이 외식 프랜차이즈로는 이 처음으로 코스피에 직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크게 주목이 되었었는데요. 아무래도 이 치킨에 대해서 워낙에 또 그 소비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좀 인기를 끌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를 통해서도 이 회사의 하나의 또 성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좀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다만 제가 교촌 F&B의 경우는 사실 신규 상장주입니다.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장에 따른 기대감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상장이 좀 어제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회사 내용이라든지 회사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겠지만은 이 기술적인 흐름이 완벽하게 좀 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방향이라든지 주가의 추세 흐름이 좀 어떤 식으로 좀 이어갈지가 좀 쉽게 예측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상장주의 경우는 이 점을 꼭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내가 지금이라도 이 교촌 F&B를 매수를 해야 될까라고 아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적인 흐름을 통해서 어떤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매도 타임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자리를 잡지 않다 보니까는 오히려 좀 더 불확실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동종목에 대해서 신규 매수로 고려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지켜보고 난 뒤에 조금 추세 흐름을 파악을 하고 난 뒤에 타이밍을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화려하게 또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 오늘도 강세, 연인틀 강세를 나타냅니다.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기술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3개월에서 6개월간의 그 흐름을 파악하셔서 신규 매수 원하시는 분들은요, 이 흐름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. 그렇다면 좀 전략을 조금은 자세히 좀 들어가 볼까요? 만약에 전략을 잡는다면 좀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잡는다면 어느 정도로 좀 잡는 게 괜찮을까요? 네, 사실 이제 교촌 F&B의 경우는 좀 더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타이밍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 좀 관망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좀 더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을 통해서 지켜봐야 어떤 좀 주가의 성격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우리가 어떤 조금 기업의 내용보다도 이 종목에 대한 매수와 매도 타임을 잡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촌 F&B의 경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일단은 조금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근데 교촌 F&B 말고도 사실 요즘에 음식료 주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음식료주가 왜냐하면 이제 소비와 또 직결이 될 수도 있는 또 업종군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료주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. 올해 초반보다도 그래도 서서히 소비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료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워낙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려감이 좀 크다 보니까는 실내에서 음식을 좀 해결하자라는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배달 음식이라든지 간편식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. 또한 온라인에서도 이 냉동식품이라든지 라면과 같은 이렇게 좀 판매가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. 물론 이제 올해의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좀 간편 음식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을 좀 돌이켜 본다면은 워낙에 또 1인 가구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밥벌이 부부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 간편식 시장이 또 확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료 업체들의 경우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또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도 하나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또한 가공식품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좀
인기를 끌고 있지만은 오히려 해외에서도 이렇게 K푸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냉동식품이라든지 간편식이 또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국내에서 매출이 충분히 나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이 해외 시장 안에서도 우리나라 음식이 얼마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무작정 음식료주가 좋다라고 좀 하시는 것보다도 이 안에서도 좀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좀 트렌드에 따라서 또 음식의 또 어떤 흐름들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관련주에 좀 더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교촌 F&B에 대해서는 관망 자세, 오히려 또 음식료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. 1인 가구도 늘고 있고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좀 이런 쪽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.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의 테마주 이렇게 정리를 해봤다면요. 더 떠오를 차기 테마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화면을 통해 공개합니다.